네, 우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제가 이렇게 띄워드린 것처럼 올해 있는 11월 2일 지방직 7급 대비를 위한 우리 이제 하반기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는 첫날입니다. 자, 제가 여기에 이렇게 이번 OT에는 날짜까지 분명하게 밝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7급 이 수업을 이렇게 개설하고 가장 많이 또 오늘 이렇게 수업이 개강되기 전에 받은 질문이 뭐냐면 우리 공무원 국어가 좀 일정 개정이 된 부분들이 좀 있죠. 출제 기조가 이렇게 바뀐 이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좀 혼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기 화면 첫 화면에 이렇게 띄우고 시작을 하고요. 제가 먼저 이 질문에 대한 답부터 말씀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고 준비를 하는 것이 마치 적을 알아야 나를 제대로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시험에 대한 대비를 하든 내가 어떤 걸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하든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내가 물리쳐야 될 이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그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것은 내용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의 시작점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제가 좀 그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말끔하게 이 부분을 좀 클리어하고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요. 자, 우선 인혁처에서 제시한 것은 9급 공무원 시험 출제 기조 바꾼다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 이것도 또 의심스러울까봐 하나 더 빨갛게 제가 일부러 더 이렇게 박스를 해가지고 오기도 했는데 여기 이렇게 새로운 출제 기조에 따른 문제 유형은 그러니까 우선 9급 같은 경우는 유의미하게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유형은 수험생 준비 기간을 고려해서 이게 올해 들어서 한 게 아니라요. 올해 지금 7월이잖아요. 작년 23년 11월에 인혁처에서 이렇게 미리 공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있는 뭐 국가직, 지방직 9급에 3월, 9월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작년 11월에 얘기한 게 아니라 내년 25년에 있을 시험을 위해서 작년 23년 11월에 인혁처에서는 이렇게 제시를 했죠. 25년부터 인사처가 출제하는 국가, 지방 9급 공채 시험 그리고 지역 인재 9급 시험에 적용한다. 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밝혀줬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아마도 9급하고 좀 7급을 같이 준비하시는 수험생 분이시라든가 혹은 작년에 이렇게 또 공부를 하셨던 우리 7급의 수험생 분들께서 아마도 이 부분이 가장 좀 이렇게 궁금하셨을 거다. 그리고 듣기는 했는데 그래도 뭔가 저한테 한 번 더 확답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좀 질문들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그동안 이렇게 출제가 되어 왔던 20년, 21년, 22, 23 작년까지의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어 왔고 그리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그렇다고 해서 또 달라진 이 시험 9급 시험을 또 전혀 모르고 가서는 또 안 되잖아요.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고 안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대비하셔야 됩니다까지 제가 오늘 철저하고 꼼꼼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되십니다. 제가 그동안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갈고 닦아오신 이 실력을 이제 문풀을 통해서 이제 완전한 실력으로 이렇게 만들어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꼭 챙기고 가셔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제가 제시를 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11월 2일, 그러니까 오늘 이걸 찍고 있는 시점이 이제 7월 11일 이렇게 되죠. 그러면 4개월이 조금은 안 남은 이런 시점인데요. 주차로 보자면 우리가 7, 8월에 매듭 한번 이렇게 짚고 가는 이 7, 8월 과정에서
8주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과 단원별 기출 이렇게 정리를 할 거고요. 제가 뒤쪽으로 9, 10월 과정에는 또 어떤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까지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거니까 그 부분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의 또 플랜을 짜시는데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7월과 10월 학습 방향 그리고 커리큘럼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간략하게 또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문법과 어휘 그리고 문학, 비문학의 독해 우린 이렇게 시험의 과목입니다. 아직 지방직 7급 같은 경우는 국어 괄호 열고 한자라고 되어 있는 이 시험이 이름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국가직 7급은 21년 이제 피셋 언어 논리로 이름이 바뀌었죠. 해서 지금 혹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국가직 7급을 이렇게 또 준비하신 수험생 여러분들도 이 수업을 또 함께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아셔야지 또 그 부분 설명드리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지방직 7급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도 뒤쪽에 가면 따로 페이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우선 우리의 과목은 11월 2일 시험을 위한 우리의 과목은 문법과 어휘, 한자 포함한 어휘, 그리고 문학과 비문학의 독해 이렇게 4개 과목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편의상으로는 제가 3in 1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문학하고 비문학은 사실 문학, 비문학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독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더 바른 설명이거든요. 자, 기존에 나왔던 제가 4개년을 이렇게 분석을 한 것을 보여드릴 건데요. 기존에 나왔던 이 문제 모양들을 살펴보았더니 문법이 2 플러스 1개 그리고 한자를 포함한 어휘가 2 플러스 1개 2면 2지 3면 3지 2 플러스 1은 뭐냐 편의점도 아니고 네 바로 이 1 플러스 1 플러스 1 부분이 독해식의 문제입니다. 단답형적으로 풀려지는 문제가 아니라 문법이나 어휘 한자의 문제가 이렇게 독해 읽어서 이해해서 푸는 조금 더 한 글자 늘려서 얘기하자면 문해력으로 해서 푸는 그러니까 문해력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죠. 이러한 능력치로 푸는 문제가 한 문제가 포함되어서 도합 문법이 한 3문제 정도 그리고 어휘 한자 문제가 3문제 그리고 독해 문제가 10문제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한 번 더 정리를 들어가는 이유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어떤 부분에 대한 확실한 솔루션을 좀 제시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법과 어휘 4문항 그리고 독해 12문항 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이제 공무원 국어 그리고 성인 국어에 있는 이런 국어 시험의 모양들이 죄다 다 독해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대부분 수능 시대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독해들은 조금만 발동이 걸리면 잘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의 희소식이자 또 물론 이 과정들을 이렇게 쭉 공부를 해 오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내용이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뻔히 아는 얘기를 하려고 독해 중요해요.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이냐? 아닙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독해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수능 세대이시고 한국인이잖아요. 이 문제들은 9급, 7급 난도 차이가 아닙니다. 9급이 조금 더 쉽고 7급이 어렵다. 여러분, 이런 시험이 아니에요. 난도 차이가 아니라 7급은 원래 한자가 조금 더 어렵게 나오는 한자에서 조금 차이가 있었죠. 자, 그래서 독해는 합격권에 있는 제가 죄송하지만 좀 힘줘서 말할게요. 합격권에 있는 점수에 나오는 수험생 여러분들은 독해는 잘하십니다. 그럼 어디에서 판가름이 나냐면 문항수가 얼마 안 되어 보이지만 바로 4개 혹은 4개 혹은 6개로 이렇게 보이는 이
이쪽의 파트에서 당락을 결정하는 이런 문항들. 그러니까 이쪽이 조금 더 함정도 파놓고요. 조금 더 어렵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쪽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문풀의 과정은요. 물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독해 문제 제가 팁도 드리고 중요한 문항들을 풉니다. 문제도 많이 드리고 하지만 중요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의 어떤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고 합격을 위한 이런 공부의 퍼센테이지를 여기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쪽은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것. 이쪽은 마지막까지도 점검을 통해서 이론적으로도 그리고 문항을 풀어보면서도 이렇게 잘 자기 실력을 닦아 놓아야 하는 곳 이렇게 기틀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면 제가 다른 해 시험 그 대비를 위한 OT보다 들어가는 부분에서 조금 더 힘주어 말한 부분들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올해 시험을 준비하는 시험의 성격. 두 번째는 합격권에 이르기 위해서 퍼센테이지는 이렇게 되지만 어느 부분을 어떻게 다루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을 힘주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하고 어떤 모양들이 출제가 됐는지 이 모양들에 대해서 가볍고 좀 진지하게, 가볍지만 진지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이렇게 띄워드렸던 것처럼 우리 이제 제가 그 출제 모양들을 봤더니 이 모양들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 항목들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출제가 됐는지를 좀 꼼꼼하게 이렇게 데려왔거든요. 이걸 또 보셔야지 내가 그 목차에서 어떤 부분들의 이론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주로 어떤 시험 문제를 많이 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런 부분들을 더 찾아서 보게 되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찾아서 이렇게 내 스스로도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이제 또 페이지가 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20년에는 지금부터 조금 더 떨어진 해죠.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 어휘 부분입니다. 제가 여기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항목을 좀 이렇게 했는데요. 위쪽 파트에는 어휘 한자 부분이고요. 아래쪽 파트는 독해 부분을 이렇게 해놨거든요. 자, 어휘 파트에 외래어 표기법이라고 하는 우리 국어 규범 중에 있는 내용이 출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어 규범은요. 한글 맞춤법, 표준어 표준 발음법,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이라고 하는 큰 틀로는 4개의 등분으로 되어 있어요. 자, 20년에는 외래어 표기법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외래어라고 하는 것은요. CF 외국어. 그러니까 외래어는 우리나라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이 3등분 되어 있잖아.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자, 그렇기 때문에 국어 규범으로 외래어 표기법이 있었고 이 부분을 20년까지는 출제가 됐지요. 자, 그런데 21년 있나요? 없습니다. 자, 22년 있나요? 없습니다. 자, 23년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어문 규정은 있어요. 제가 이렇게 확인을 시켜드려야 돼. 자, 없죠. 해서 지금 기전에는 우리가 20년 포함해서 그 전에는 국어 규범에 외래어 표기법과 외국인들 우리나라 와서 경복궁도 가야 되고 에버랜드도 가야 되잖아요. 로마자 표기법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어 왔는데 9급, 7급 모두 국어의 영역에서 외래어와 로마자 표기법은 역사 속으로의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국어 규범이 출제가 다 빠졌냐? 그게 아니죠. 어떤 부분들이 출제가 되고 있냐면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표준 발음법 이쪽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부담은 많이 줄죠. 왜냐하면 특히 이제 외래어 표기법 같은 경우는 이건 수험생 여러분들과 저의 공통의 고민이었죠. 공부를 하고 감도 오히려 더 헷갈려. 뭐가 나올지 몰라.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제외가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일 중에 하나가 됐고요. 자, 우리는 그러면 이제 국어 규범에 있는 것들을 잘 살려서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국어 규범에 있는 한글 맞춤법이나 표준어 표준 발음법은 우선 아까 제가 출제 기조 전환에 대한 내용을 보여드렸잖아요. 우리는 상관이 없고 우선 올 시험까지는 준비를 잘 해주는 것이 맞고요. 아직 25년형에 대해서도 이후에는 사실 또 7급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지는 모릅니다. 이제 7월이니까. 네, 이 부분은 그러니까 25년에도 아직 우리는 얘기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잘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은 우선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한글 맞춤법, 표준어, 표준 발음법은 저하고 꼼꼼하게 이렇게 문제 유형에 맞춰서 제가 또 잘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자, 하나의 또 희소식을 드리자라고 한다면은 한글 맞춤법이나 표준어, 표준 발음법은 국어, 현대 문법, 우리 문법의 영역하고 아주 밀접한 내용이니까 따로 배우는 이런 범위가 아니라 학교 문법과 함께 연관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범위가 확 줄어들죠. 됐죠? 자, 그러면 정립되셨죠? 자, 첫 번째 부분 클리어.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바로 뭐냐면은 이러한 1, 2, 9, 10 이쪽 부분에 관련된 내용은 이제 됐는데 지금 20년에는 조금 더 어휘가 많이 나왔죠. 그런데 어휘 한자 성어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 한자 부분이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또 숙제처럼 마음에 이렇게 또 이제 무게를 이렇게 줄 거예요. 자, 정리해보러 또 가봅시다. 제가 들어가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죠. 9급하고 7급은 난도 차이라기보다는 그리고 문제 모양 차이라기보다는 바로 이 한자 부분에 있다. 한자를 좀 더 어려운 한자, 좀 고급틱한 것을 좀 냈고요. 그리고 한자 성어도 이렇게 꾸준하게 내어왔습니다. 근데 참고로 올해 이제 국가직 지방직 9급 같은 경우는요. 한자 성어 부분은 안 나왔어요. 하지만 우리는 한자 성어 다 공부해서 어차피 9급도 그렇게 공부를 해서 갔고요. 여러분 7급도 마찬가지로 한자 성어가 나온 애가 있고 나오지 않은 애가 있지만 우선 한자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나마 만만한 부분이 주제별 한자 성어 이런 식으로 해서 한자 성어 부분이고 또한 한자 성어로 일정 정도 한자가 좀 처리가 되기 때문에 한자 성어는 꼭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어휘 부분이 어떻게 또 이렇게 어휘 문법 부분이 개수들이 사라지고 하나 모습을 좀 이어서 봤더니 지금 제가 이런 항목들을 잘 봐주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21년 뒤쪽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어휘도 문맥적 의미를 묻는 유형들이 이렇게 나오더라.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거는 이제 뒤쪽 가서 좀 더 말씀을 드릴 건데 문법에 좀 고전이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래서 한자와 연관 지어서 제가 고전과 함께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하고 한자의 부담감을 조금 이렇게 범위를 줄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노하우들이 필요해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또 수업을 들으시는 거잖아요. 자, 21년에는 아무튼 이제 문법의 고전도 나왔고 뭐 이렇게 한자 성어, 게다가 어휘가 문맥적 의미를 묻는 유형이 이렇게 보이죠. 자, 22년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제 개수들이 좀 정립이 되죠. 어휘 문제가 5개, 뭐 혹은 4개 이런 식으로. 자, 계속해서 한자 성어 이렇게 출제가 됐고 어휘는 여전히 이제 21년에 이어서 이걸 볼 수 있다는 거는 문맥을 본다는 거거든.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손 같은 걸로 해가지고 다이냐, 동음이냐 이런 것들 따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대로 문맥적인 거죠. 그쵸? 자, 그리고 23년, 작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뭐 계속해서 한자 문제들이 있는데 작년에는 한자 성어가 안 나왔습니다. 근데 말씀드렸죠. 한자 성어 공부 안 할 수 없다고. 올해 제가 지방직 지급 9급도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올 9급을 혹시 준비한 친구들 중에서 한자 성어를 공부하지 않고 간 수험생 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안 나왔다고 해도 안 나온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안 하고 간 수험생 분들은 거의 없으십니다. 지금 보니까 계속해서 나오다가 작년에 한자성어가 안 나왔지만 한자성어 공부해야 된다. 주제별 한자성어. 자, 그래서 이미 카페에도 올려져 있지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하고 이 부분을 또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조금 이따 수업 들어가가지고 목차를 보면서 어떻게 또 이것들을 공부해 가고 있으셔야 됩니다. 라고 미리 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과 일정 부분 약속도 하고 또 공부 플랜 이렇게 또 일정 부분은 저하고 같이 잡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어휘나 이런 한자 부분은 수업 시간만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7, 8월에 8주의 기간 동안에 조금씩 나누어서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렇게 범위를 드리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계획을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또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의미하게 좀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다른 어휘 부분에 있어서 국어의 규범을 로마자 외래어의 뭐 한글 맞춤법 표준어, 표준 발음법을 얘기하면서 뭐 약간 좀 마지막 부분에 얘기하려고 좀 남겨놓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맞춤법이나 표준어 문제가 뭐 20년이나 21년에는 조금 단답 형식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뭐 이 중에서 맞춤법이 틀려 있는 것은 그런데 뒤쪽으로 가면서는 이것이 이제 문장 형식으로 가거나 혹은 고쳐쓰기, 단락으로 들어가서 출제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매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 국어의 규범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한글 맞춤법에 특히 57항이고요. 57항은 동자 이음어라든지 혹은 피사동 이게 또 학습이 안 돼 있으면 이 개념이 학습이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론을 공부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은 일정 정도 공부가 됐을 거라고 좀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고요. 특히 또 유의미하게 보셨는지 저는 또 한번 확인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문법에 있어서는 구품사 부분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 구품사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거는 조사하고 최근 들어서는 조사하고 용언입니다. 근데 특히 이 용언이 어떤 식으로 지금 출제가 되냐면은요. 맞춤법과 관련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출제 문제 유형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머리에서 딱 떠올려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를 말씀드리자라고 한다면 얼굴이 붓다 라고 했을 때 디귿 받침이냐 시옷 받침이냐 이거 물론 우리 용언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으면서 또한 맞춤법이잖아요. 참고로 여러분 이거는 용언의 활용을 생각하면 맞춤법까지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나 얼굴이 불어서 못 나가 아니면 나 얼굴이 부어서 못 나가 얼굴이 나 얼굴 부어서 나 지금 밖에 못 나가. 자, 기본형 시옷을 써셔야 됩니다. 얼굴이 붓다 시옷 받침. 왜? 간에는 우르사대바 어간 불규칙에 시옷이 떨어져 나가는 것 시옷 불규칙 해서 관련이 문법과 이러한 국어의 규범이 그대로 관련이 있고요. 맞춤법하고 표준어도 모래사장처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모래사장에 모래알 세듯이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문법과 연관지어서 제가 이렇게 다 정리를 같이 깔끔하게 할 거고요. 또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아까도 말씀드린 한자도 중세 그 내용과 함께 또 범위를 또 일정 정도 좁혀가지고 이렇게 또 공부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제가 시험의 성격들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어휘 부분을 이렇게 20년에서부터 23년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꼼꼼한 분석을 했어요. 오히려 아래쪽에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 이 내용들은 제가 많이 얘기할 게 없습니다. 왜냐? 어찌 됐든 다 그냥 독해예요. 근데 이쪽 부분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분필을 들어야 돼요. 어떤 부분에 대한 좀 분필을 들어야 되냐면 지금 20년에서 23년으로 오면서 오히려 23년 지방직 7급 같은 경우는 핏셋 언어
논리의 문제가 23년에는 없었어요. 근데 오히려 21년과 22년에는 논리 부분의 문제가 논리의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어 논리 그래가지고 이 언어 부분은요, 기존에 우리가 이제 수능 때 그렇게 풀었던 비문학 문제 유형, 일치, 불일치, 뭐 빈칸 뚫어 있는 거라든지 빈칸 추론, 뭐 배열, 뭐 이런 정도의 문제들이거든요. 사실 우리 이제 그 피셋의 언어 논리도요, 여러분, 논리의 문제 문항수보다 언어 문항수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21년, 22년에는 논리 문제가 있었는데 23년에는 나오지 않았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지방직 7급의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피셋의 논리를 공부해야지 24년형의 문제를 푸냐? 아니요. 나오기는 나왔는데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은 충분히 언어식으로 접근해서 풀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나왔고요. 대신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시간 싸움이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비를 만약에 내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의 컨디션이 좀 다르실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국가직 7급을 좀 공부를 했다 하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덜 되실 거고 대신 어떤 부분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겠어요. 위쪽, 오히려 당락을 결정 지을 수 있는 어휘, 문법 파트 이쪽이 공부가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 맞고 그리고 나는 피셋은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하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네, 기존에 하시던 언어 공부하시던 이 독해 방법으로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나는 피셋 준비가 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독해가 다른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금 문제 모양을 보시면 문학 문제가 이 독해에 문학 문제가 섞여 있잖아요. 이 문학이 물론 개별적인 이런 문제들로 나옵니다. 현대와 고전에 있어서 운문과 산문으로 작품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죠.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냐? 자, 20년 이전까지는 일정 정도 암기가 필요한 그런 문제 유형들로도 출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20년 이후로는 고전이 됐건 뭐 이런 현대가 됐건 대부분 다 읽어서 이해하는 문해력 중심으로 문학의 모양이 바뀌었고요. 또 하나는 대신 이거는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정 정도의 문학 독해의 이 문학의 문해력식으로 바뀌었지만 일정 정도의 이론은 정리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론에서 공부가 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혹시 그 국가직 7급 이런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안 되셨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충분히 기출 문제를 풀면서도 이 이론에 대한 준비는 또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또 우리가 독해를 이렇게 가져가셔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굉장히 깔끔하고 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잘 이렇게 긁어드렸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각자의 컨디션에 맞게 이 부분들을 잘 녹여가지고 이렇게 또 마지막 4개월 플랜을 잡으실 수 있으셔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 제가 또 이렇게 매니저 노릇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하고 제가 그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이런 모양들까지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4개년에 꼼꼼한 분석을 이렇게 해드렸고 이것이 정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굉장히 유의미하게 이렇게 또 꼭 잘 이렇게 숙지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좀 이제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출제 영역을 분석을 하면서 뭐 이거는 지금 좀 잘 안 보이시죠? 전체적으로 좀 한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모양을 집어넣다 보니까 23년의 이런 모양인데요. 이런 내용들 다 이제 뭐 카페에 올려져 있으니까 필요하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다운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방금 이제 설명드린 그런 내용의 요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지. 기존에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분석을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저한테 이렇게 중요하지
이제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방금 말씀드린 내용으로도 충분하시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하고 학습 방향, 커리큘럼 얘기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방직 7급 대비 최대 난제, 국어 과목이 여전히 살아있다. 해서 우리는 바뀌지 않았다. 문법, 어휘, 독해 이쪽 부분 잘 강화해 주시고 아직 필세 전면 도입 전이다. 그리고 타직연의 준비 수험생 분들의 합류 시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각자의 컨디션에 맞게 잘 준비를 해주세요. 자, 1단계입니다. 저는 이 4개월을 1단계, 2단계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단계로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요. 1단계 7, 8월 8주의 수업에서는요. 베테랑 탄탄국어 5개년 단원별의 최신 기출 문제로 전 영역을 완전 정복해서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자, 교재는 우리 EBS 기출 예상 문제집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학습 방법입니다. 철저한 출제 경향 그리고 유형 분석으로 국어를 완벽하게 준비해 들어가야겠습니다. 자, 24년 공무원 국어시험에서 유형별 약점 체크. 그러니까 이 약점 체크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죠. 각기 내가 좀 파트별로 이렇게 좀 취약한 부분, 아직 덜 준비된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약점 체크를 스스로도 들어가 주셔야 되고, 저는 이런 문제 유형들이 많이 출제가 됐고 이런 문제 유형에 이런 함정을 파놓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을 합시다. 라고 이렇게 콕콕 집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론 숙지 이 부분도 단원별 기출로 7, 8월에 만나는 이유가 되겠죠. 안정적인 실전의 문제 적용력을 위해서 단원별에 맞게 그 수험생들 우리 이제 같이 문제를 풀고 난 후에는 생각보다 난 여기에 공부가 잘 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문제가 좀 틀리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각기 이 챕터의 내용에 따라서 이론들이 같이 기본서가 정립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서는 되게 저하고 지금 이 문제풀이 7, 8월 달 처음 같이 시작을 하시더라도 대개는 가지고 계시는 그 기본서의 큰 틀이 아주 다르지는 않습니다. 뭐 문법을 뭐 목차가 달라진다 이렇진 않죠. 교수님들의 어떤 뭐 일정 정도 좀 강조 포인트점들에 따라서 그 편집은 조금 달라지거나 전 영역에 있어서 이럴 수 있는데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뭐 유사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또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교재들은 저는 그렇게 이제 연관 지어서 교재들을 만들었겠죠. 자, 알고 있는 내용을 더 정확하게 숙지를 해주시고요. 여기 이제 문제 풀면서 이렇게 틀리는 내용들은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나 혹은 학습이 덜 된 부분들이겠기 때문에 문제에서 틀리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말끔하게 처리를 잘 해주시고 또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절대 우리는 이제 항상 시험 끝나기 전까지 절대 겸손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보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에 있는 것은 저한테 이제 맡겨주실 일이죠. 체계적인 문제 풀이법으로 깔끔하게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이제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뒤쪽으로 우리가 이제 7, 8월을 지나서 9, 10월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제가 그쪽 부분을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9, 10월 들어가면 단원별 동영 그리고 동영 모의고사를 합니다. 근데 이 동영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전보다 조금 더 어려울 수밖에 없어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이제 좀 점수가 어떨 때는 조금 더 점수가 나오다가 좀 내가 그 안 풀어본 문제 조금 이런 부분들은 점수가 조금 고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꾸준하게 이 16주를 잘 가져가 주시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험장에서 웃는 사람이 진짜 웃는 사람이잖아. 자, 그리고 제가 이제 6번 이 문법과 어휘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이쪽 부분이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문항수는 얼마 안 되지만 혼자서 준비하기가 그래서 더 이제 까다로운 부분이고 매니저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많은
좀 고생하지 않게 또 많은 시간 들이지 않게 가성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문법과 어휘를 그 챕터들로 해가지고 보강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2단계 이 수업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이어지는 플랜 또 짜셔야 되니까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 10월에는 단원별로 동형 기출 그리고 파이널 동형 모의고사 실전 모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 방법은 이제 뭐 유사하죠. 핵심 이론 그리고 이론형 문제로 이제 조금 더 내가 이제 그 단원별 기출을 통해서 또 한 번 이제 걸러진 이 실력을 탄탄하게 이렇게 잡는 부분이고요. 기본 문제, 유형 문제, 실전 문제 3단계로 실력을 이렇게 향상할 수 있도록 우리 문제집을 그렇게 준비를 또 했습니다. 자, 최종 점검의 모의고사로 완벽하게 점검하시고 갑니다. 여러분, 국어는 사실 말로 된 과목이고 특히 독해 부분은 내가 똑같이 보았던 지문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죠. 그쵸. 이제 무슨 가끔 예를 들어 교수님들이 적중 지문할 수도 있어. 그건 그 교수님이 신기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수험생분들의 뭐 또 교수님들의 근데 대개는 소재가 많이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소재는 비슷비슷한 우리가 보고 간 그런 소재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큰 만족을 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혼자서도 체계적으로 학습이 가능한 그런 상세한 해설 수록이 된 교재이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또 좀 제가 이제 이렇게 문제를 또 풀어드리지만 그 문제에 따른 또 혼자서 학습을 하실 때도 또 혼자 고민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잘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어지는 수업에 대해서 제가 4개월을 이렇게 또 준비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고, 필요한 학습 자료나 혹은 질문이 좀 이렇게 필요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카페 좀 잘 안 보이시죠?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주소로 이렇게 찾아 들어가셔도 되고요. 덕콕국어라고 이렇게 치시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덕콕국어 들어가셔서 이렇게 또 자료 제시된 것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 카카오 아이디로는 THE 콕입니다. COK 덕콕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필요하신 부분들 저한테 또 질문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처음 들어가는 시작 부분에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마음을 다잡으시고 절대 시간이 촉박하지 않습니다. 우리 당장 다음 달도 아니고 그치? 16주의 기간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이삭줍기도 잘해주시고 또 깔끔하게 이렇게 문제, 객관형 문제잖아요. 그래서 깔끔하게 문제 잘 풀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 정리도 잘해주시고 하시면서 저하고 이렇게 4개월 잘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OT, 다른 애보다는 조금 더 길게 이렇게 7, 8, 9, 10의 대비를 위해서 꼼꼼하게 말씀을 드리느라고 조금 길어졌고요. 자, 이제 본 수업에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